지금 녹화 중이에요. 앙패블띠. 이거 쓴다. 인트로 쓴다. 자, 안녕하세요. 빠끈입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이 친구는 제 충청남도 홍성군 출신의 제 봉알 친구인데요. 근데 제가 오늘 찍을 영상이 뭐냐면, 그러니까 인바디를 보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인바디를 재야 되는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인바디를 그냥 막 운동 후에도 막 재시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올라가가지고 막 발바닥에 땀이 흥건한데도 막 이렇게 재시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재는지, 그리고 그 인바디 표를 내가 봤을 때 어떻게 해야지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지, 초보자분들도 그렇게 쉽게 볼 수 있게끔 제가 설명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뒤꿈치 딱 똑바르게 해서 잡아줍니다. 이게 체중이 나오게 돼요. 자, 체중을 측정한 다음에 자, 엄지손가락에 전극을 맞춰서 팔꿈치를 쭉 펼 거예요. 자, 팔꿈치를 펴서 그대로 겨드랑이가 붙지 않게 무릎하고 이제 발목이나 뭐 이런 데가 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측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바디를 재기 전에 하셔야 될 거는요, 먼저 액세서리를 전부 다 제거를 하고요. 왜? 당연히 전기가 잘 통하는 액세서리가 붙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좀 높게 나와요. 요거는 말 그대로 저를 보내서 그 체수분에 통과되는 속도에 따라 근육량을 측정을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지방이 좀 낮게 나오거나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액세서리나 이런 금속 물질은 다 먼저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딱 잴 때 손잡이의 팔꿈치가 완전히 펴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굽히거나 하면 이것도 상대적으로 내 도체의 길이를 짧게 좀 판단이 되겠죠. 이렇게 길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내 도체 길이가 좀 짧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또 체지방률이 조금 낮게 나오고 근육량이 좀 높게 측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펴고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좀 횡다리는 괜찮은데 약간 X자 다리인 경우에 이 전극의 뒷 발꿈치를 딱 끼게 되면 상대적으로 딱 무릎이나 허벅지가 좀 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천을 딱 갖다 대시고 한 번 더 측정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시고요. 인바디는 최소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물은 섭취를 해주지 말아야 돼요. 물 섭취하면 또 인바디 결과가 다르게 나올 테니까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이나 대소변 이런 거는 다 비워놓고, 왜? 네, 이제 조금 대소변이 들어있으면 방광이 차있는 뭐 이제 소변이라든지 이렇게 차있으면 그 무게에 따라서 또 지방으로 분류를 해버려요, 이 인바디가. 그래서 밥을 먹거나 이래도 위에 위주머니에 남아있는 이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다 지방으로 분류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공복, 물 마시지 말고, 기상 후에 재는 건 오히려 안 좋아요. 기상 직후에는 체수분이 조금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잘 때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누워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체성분이 좀 자기 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시간을 좀 어느 정도 두고 정확하게 재야 됩니다. 그리고 재기 전에 운동 전에 재야 돼요. 운동 후에 재면 또 내가 몸에 신체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땀에 젖어 있으면 또 그렇다는 건 곧 뭐예요? 그 운동 부위에 수분이 많이 찬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혈류량이 그만큼 증가되면서 또 일시적으로 뭐 체지방이 좀 낮게 나온다거나 근육량이 좀 높게 또 측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꼭 전에 측정을 해주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자, 인바디 결과 한번 검사해보고 여러분들과 인바디 정확하게 보는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바디 결과 검사가 나왔는데요. 자,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임피던스라고 하는 요 녀석의 수치를 봐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렇게 수치적으로 지금 뭐 근육량이라든지 체지방량이라든지 뭐 비만 분석에서 뭐 BMI나 뭐 이제 기초 대사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치를 다 표준값에 결과값에 딱 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바디가 나오게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이 임피던스 수치를 먼저 보게 돼요. 이 임피던스 수치가 뭐냐면
이제 오른팔 왼팔 몸통 요 다리 기준으로요 일시가 100kHz. 자, 이게 내려갈수록 결과값이 낮게 나와야 지금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신뢰가 되게끔 나온 거예요. 잘못 나오지 않은 거예요. 밑으로 갈수록 결과값이 낮아야 되고요. 자, 얇은 호수에다가 물을 강하게 쏘게 되면 어떻게 물이 굉장히 좀 수압이 세게 나가겠죠. 근데 반대로 두꺼운 호수에 똑같은 얇은 호수에 줬던 압을 똑같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통과가 좀 더 많이 되니까 수압이 좀 낮게 나오겠죠. 말 그대로 자, 얇은 팔에는 이 양이 임피던스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고요. 이 몸통은요 좀 낮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근육이 많을수록 좀 낮게 나와요. 그리고 근육이 이제 지방이 좀 많을수록 얘네들이 좀 높게 나오는 편이고요. 다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팔보다는 다리가 두꺼우니까 얘가 더 낮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값의 수치가 차이가 55 이상으로 넘어가면 결과값이 잘못됐으니 다시 한번 재봐야 돼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뭐 평균 한 30에서 한 40 정도의 결과값의 차이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만성 콩팥 질환이 있어가지고 뭐 혈액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딱 혈액을 받잖아요. 그러면 한쪽에 수분이 차기 때문에 이 임피던스 수치도 좀 달라져요. 그리고 뭐 내가 링거를 맞는다거나 이럴 때도 조금 체수명이 좀 다르게 나오고, 여성분들은 특히나 이제 좀 월경 때 그때는 수분이 좀 차거든요, 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체지방이 좀 낮게 나올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은 뭐 이제 좀 월경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재는 거를 좀 추천을 해 드리고요. 지금 이 임피던스의 결과값을 딱 보면 지금 굉장히 정상적인 수치고요. 어느 정도 이 인바디가 신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위쪽에서 한번부터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체성분 분석. 자, 당연히 체수분이 높아야 근육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바쁜 현대인이란 말이에요. 바쁜 현대인들이 가장 안 좋은 게 마른 비만. 발다리는 얇은데 배만 나오는 거야. 요런 마른 비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행히 마른 비만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체중이 막 한 멸치 때 진짜 막 59kg 막 60kg 막 초반대 이렇게 했는데 살 되게 많이 쪘다고 좋아하더라고. 근데 얘가 쪄야지 좋아하죠. 그죠? 얘 찌고 좋아하는 거야 지금 얘는. 자, 체성분. 자, 맥시멈이 44.8L. 지금 딱 평균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단백질량도 굉장히 평균치에 들어가 있고, 자, 어차피 이 안에 괄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평균이에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 이 안에 너무 잘 들어가 있네 하면은 딱 지극히 표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무기질도 지극히 표준이고, 근데 평소에 육류 식사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무기질은 좀 낮죠. 체지방량 12kg. 근데 어느 정도 지방 조절이 필요해요. 자, 지방은 맥시멈이 15.6이에요. 그러면은 딱 중간을 찾아야 됩니다. 7에 15. 그러면 한 10kg 정도가 중간다리. 그러면은 좀 더 표준으로 건강하게 더 만들려면 대충 체지방은 2kg 정도에 대한 체지방을 좀 감량을 해야 돼, 이 친구는. 지금 딱 보기에도 약간 멸치처럼 보이는데 이게 벗겨놓고 보면 배가 좀 많이 나왔어요. 술은 안 좋아하는데 먹을 때 밥을 그렇게 많이 먹어. 자, 그러다 보니까 2kg가 지금 조금 관리는 해야 되는 체지방이에요. 그래서 1kg당 조금 쉽게 설명하면 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 약 7200칼로리 정도 됩니다. 7200칼로리라는 거는 내가 유산소 1시간 했을 때, 런닝머신 1시간 타면 몇 칼로리 났을 거 같냐? 1시간? 응. 1시간이면 뭐 한 300? 300? 응. 알고 얘기하는 거야, 뭐야? 더 줘? 야, 얼추 비슷하게 맞췄는데 300에서 한 400칼로리 정도 써요. 근데 속도가 당연히 좀 띵걸음으로 뛰면 더 많이 빠지겠죠. 근데 통상 300, 400 정도는 씁니다. 근데 7200칼로리를 빼려면은 얼마나 뛰어야 돼? 뛰고 싶지 않은데. 되게 진짜 많이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체중 감량이 그렇게만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대신에 식이요법과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근육량이 많다는 거, 그리고 그것은 곧 기초대사량이 높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근육량을 올리는 데 포커스를 맞춘다면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낼 수 있는 에너지가 더 많아지니까 좀 체지방 감량에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운동을 딱 시킬 때 뭘 하라고 해요?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해요? 안 먹고 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만 그냥 죽으라고 빠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분명히 요요 현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kg 정도를 딱 감량하는 게 딱 필드 매뉴얼 FM입니다. 보게 되면 골격근 지방 분석에서도 근데 되게 요 정도면 그래도 뭐 관리가 안 한 건 아닙니다. 좀 관리가 안 했으면 이제 영상이 좀 살았을 텐데 그래도 관리를 좀 했어. 자, 약간의 이런 완만한 C커브 형태. 요즘 볼 수 있는 약간 표준적인 그런 인바디예요. 이제 관리를 진짜 안 하신 분들은 거의 요 정도까지 들어가는 요런 가파른 C커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좀 센스 좋으신 분들은 볼 수 있겠죠. 뭐가 가장 좋은 커브 형태나 D커브 형태가 가장 좋은 커브 형태죠. 그죠? 당연히 근육량은 높고 체중은 정상의 체지방량은 낮은 이런 D커브 형태.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래도 C커브야. D커브를 그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그러면은 체중 대비 66.8. 이제 여러분들이 정상 체중, 표준 체중이 궁금하다면 T-100 곱하기 남자 기준 0.9, 여자 기준 0.85를 대입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표준 체중이 나와요. 키 72cm에 뭐 정상 체중은 계산하면은 62에서 63kg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요거 수치조차도 그냥 표준 체중인 거지 근육량이 막 이제 저 같은 경우는 76kg예요. 근데 키도 저도 72cm예요. 그러면은 요걸로 인바디로 봤을 때 저는 적정 체중이 75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000으로 나와요. 왜? 근육량이 높으니까. 그래서 근육량도 어느 정도 31kg. 근데 근육은 솔직히 말하면은 체중에 비해서 표준이지만 그게 좀 낮은 편이에요. 여성분들이 진짜 근육량 좋은 분들도 막 29kg, 막 28kg쯤 나오거든요. 그거는 진짜 근육량이 높으신 여자분들인데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 멸우치라고 할 만하죠. 멸우치야. 힘을 못 쓰는 거죠. 체지방량 12kg, 아까 2kg 정도 감량해야 된다 그랬고, 자, 비만 분석에서 이 BMI는 체질량 지수입니다. 자, 평균 체질량 지수 수치는 18에서 21, 많게는 22까지 봐요. 이 친구 봐요. 지금 표준 이상이야.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끽해 뭐 0.6 정도, 한 1.6점 정도만 높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비만 지수를 표현하는 거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이게 근육량이 높아짐에 따라서도 올라가기는 해요. 근데 평소에 이것만 봐도 생활 패턴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좀 탄수화물을 굉장히 좀 많이 먹은 이 체중에 22.6이면은 낮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체지방률이 18%. 자, 남성 기준으로 13에서 18%가 표준입니다. 딱 언저리 걸린 거예요, 지금. 딱! 그냥 데드라인이야, 이때가. 그래서 이 친구는 배를 딱 까보잖아요. 그러면 동글동글하게 아주 기용해하게 나올 겁니다. 한 투팩 정도 보이는 정도가 한 15% 정도 되고, 이제 그 미만으로 내려가면 한 4팩 정도 이제 보이고, 투팩이 한 15% 정도 되면은 슬슬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10% 초반대 유지하면은 이제 좀 피하지방층이 좀 얇은 사람들은 식스팩도 보이기는 하는데, 그 미만으로 낮췄을 때 좀 정확하게 시스팩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부위별 근육 분석 다 표준 범위로 들어가 있고요. 부위별 체지방 분석에서도 다 표준 범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바디 점수 지금 30대 초반 나이에 자 77점 정도면은 뭐 그래도 지금 괜찮아요. 네, 나쁘지 않은 점수입니다. 자, 그리고 적정 체중이 65.1kg. 자, 보면은 체중 조절 좀 하라고 하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키 마이너스 100 곱하기 0.9 남자 하면 표준 체중 나온다고 했죠. 근데 근육량이 표준이니까 아마 거기에 대입해가지고 인바디에서 나왔을 거예요. 자, 체중 조절 하래요. 지방 조절 2kg. 아까 딱 중간다리 잡았는데 2kg 빼라고 했었죠. 딱 2.2kg. 거의 근소치에 가깝죠. 자, 근육 조절 500g 하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야 근육이 뭐 진짜 한 달에 200g, 300g씩만 올라가요. 이가 다이어트 할 때 체지방을 떨어뜨리는 거는 괜찮아도 사실상 근육량을 올려주는 게 훨씬 어려워요. 저도 뭐 진짜 한 달 만에 10kg도 막 빼보고 뭐 이렇게 근육 운동을 뭐 웨이트를 정말 뭐 10년
막 이상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진짜 근육량 증가 되게 어려워요. 체지방 감소는 오히려 좀 빠른 편이거든요. 자, 복부 지방률, 자, BMI 표준 나와요. 얘도 만약에 진짜 완전 언저리일 거예요. BMI 과체중하고 체지방률 표준 나오고요. 자, 복부 지방률 0.85 미만이 표준이고요. 얘는 깎을 때마다 0.01 단위로 까집니다. 내장 지방 레벨 5 미만. 이 친구는 그래도 이 내장 지방보다는 피하 지방이 그래도 좀 있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굳이 따지자면 마른 비만 정도는 아닌데 마른 경도 비만 정도? 팔다리가 되게 얇고 이제 배가 조금 더 나온, 이제 배 쪽에 지방이 좀 많이 들어간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기초대사량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제가 1800 정도 되는데 이 친구는 1553. 아마 진짜 어렸을 때부터 먹어도 굉장히 안 찌는 체질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 근육도 퇴화가 되잖아요. 계속 퇴화가 되면 이 근육이 퇴화된다는 건 기초대사량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자, 저랑 이 친구랑 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육량이 제가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키랑 연령이랑 그 다음에 체중이 똑같다. 자, A그룹으로 봅시다. 똑같은 172cm에 66kg. 저도 똑같은 72에 66kg. 근데 근육량 차이만 있어서 제가 기초대사량이 이 친구보다 300 정도 높았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기초대사량은요,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칼로리를 기초대사량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초대사량이 높아야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살이 안 찐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A그룹, B그룹 300칼로리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똑같이 먹어요, A와 B가. 근데 제가 300칼로리를 더 먹어도 이 A그룹과 체중이 똑같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근육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기초대사량 그래서 관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친구는 약간 마른 경도 비만 수준이고 운동 솔루션을 주자면 체지방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근육 운동 위주의 약간 운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뭐 기초 체력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뭐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이 친구는 좀 웨이트 비중을 높여서 웨이트 끝난 다음에 유산소 1시간이 넘어가지 않게 초반에는 뭐 20분 30분 정도만 가볍게 해도 얘 쭉쭉 빠질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는 얘가 좀 일시적으로는 올라가는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수분이 그만큼 많이 차게 되면서 골격근량이 올라감에 표시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 체지방은 낮추고 근육량을 올려야지 하는 그런 뭔가의 그런 생각은 안 해주신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뭐 벌크라는 시기를 거치는 거고 댐피니션이라고 하는 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다이어트 시기를 거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두 개 다 뽕을 뽑을 수 있으면은 사실상 왜 이렇게 안 하죠? 벌크랑 뭐 다이어트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상승 다이어트 하죠. 사실상 그거는 생리학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눈으로만 볼 수 있게, 인바디가 사실 진짜 정확하게 재려면 엑스레이 형태가 된 인바디는 굉장히 오차 범위가 거의 없어요. 엄청 정확해요. 근데 오차 범위가 없는 대신에 조금 통상 좀 내가 보편화는 돼 있지 않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인바디는 아니라서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인바디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인바디. 그냥 여러분들 한국인들 특히 수치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눈, 여러분들의 눈입니다. 눈바디가 중요합니다. 자, 눈으로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죠. 차라리 옛날에 안 입었던 그런 좀 안 맞았던 그 옷을 입어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극히 일반인의 인바디를 한번 오늘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이 친구가 연락 와가지고, 야, 안 되겠어. 나 운동해야겠어. 그냥 헬스장 다닌대요. 근데 그게 한 3주 전인가? 한 3주가 넘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가요.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대체?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없어. 제 생활 패턴 알거든요. 6시, 7시 퇴근해가지고 뭐 평균 11시, 12시에 자잖아. 그치? 거의 그죠. 그럼 시간이 없대. 여러분들 운동은요
시간이 나서 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먹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죠. 근데 왜 안 하는 거야? 에? 열심히 해야겠구만. 영상을 처음 찍어가지고, 네, 약간 이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꾸준하게 운동하는 습관만 길러준다면, 좀 요 인바디는 그냥 눈으로만 딱 넘어가고, 이 눈바디로, 딱 멋진 몸매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꾸준하게 습관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빠끈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봉알 친구와 함께 인바디 검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안녕.